내가 볼 땐 선수들의 휴식보다는 돈이나 스폰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감독 중에는 이 정도 감독이면 훌륭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또 벤토 비상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 역시 벤토, 역시 나는 국가대표 컨텐츠를 그냥 불사질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죠. 왜 신진호 안 뽑냐, 왜 주민규 한 번의 기회를 안 주냐,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상 최근에 이제 또 논란이 된 게 조규성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조규성을 뽑았잖아. 근데 봐봐, 조규성이 올해 득점왕을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봤을 때 벤토가 보는 눈이 없진 않네 라는 것도 보여지는 거죠. 제가 오늘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벤토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선수들의 부상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벤토 감독님이 He always show desire.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손흥민은 뭐 상태는 나쁘지 않고 의지를 보여주고 손흥민이 대표팀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뛰어난 부분이라고, 그리고 항상 보여줬었다. 의사표현을 항상 잘해주는 선수다 라는 거를 항상 벤토 감독님은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은 어쨌든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이 선수는 선발이 무조건 될 거고, 다른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말로 일단 인터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다쳤을 때 이제 모두가 했던 말이 큰일 났다, 월드컵 큰일 났다 이랬지만, 저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다쳤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여기 다친 거 보고 충분히 다른 케이스들을 본 결과 충분히 월드컵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건데, 다행히도 이제 벤투 감독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상에 대해서 계속 소신 발언하려니까 내 몸에서 막는 거야 지금. 야, 하지마. 실버 버튼 받아야 너도 먹고 살지 하고 지금 내 몸에서 이건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내가 소신 발언할 때마다 자꾸 기침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김진주 선수 얘기를 하고 김문환 선수 얘기를 합니다. 김진주 선수 상태는 안 좋은 상태다. 근데 놀랍지 않다. Not surprise.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FA컵 2차전에서 30분경에 부상을 당했는데 끝까지 경기를 했는데 큰 리스크를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2차전에서 경기 뛸 때 분명히 아파했거든. 왼쪽 햄스트링이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보였고, 이런 걸 봤는데도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도 빼질 않았다. 물론 또 클럽을 운영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 나 지금 아챔도 망가졌고 리그도 망가졌고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FA컵 우승인데 야 나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김진주 선수도 그 의욕이 있었던 거지. 나 FA컵 우승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도 뛴 거겠지. 근데 김진주 선수가 월드컵에 9번이나 낙마했던 걸 아는 김상식 감독님이라면 배려를 할 필요는 있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했던 말이 리스크라면 리스크고 월드컵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소집하고 나서 훈련을 못했다. 내일 경기도 출전하지 못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였어요? 윤종규를 왠지 데려갈 것 같다라는 이유가 김진수라든가 김문환이 지금 부상으로 아프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부상이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윤종규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뽑고 있는 거라고 나는 느껴진다라고 했잖아. 언제부터 이제 팀 훈련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라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벤투가 뼈를 때리는 말을 하죠. 김진수, 김문환 선수의 부상 놀랍지 않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선수들은 리그 막판에 많은 경기들을 소화했고 특히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승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환, 김진수가 경기를 뛰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 그러니까 벤투 입장은 이거였지. 어차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무리해서 김문환과 김진수가 계속 3일에 한 번씩 FA컵 뛰고 리그 뛰고 또 리그 뛰고 막 이렇게 막 그때 2주에 막 4경기 뛰는 그때 굳이 얘네가 출전할 필요가 있었냐. 월드컵을 바로 앞두고 이런 말을 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FA컵 결승은 모두 1, 2차전으로 진행이 되고 플레이오프도 그렇게 됐다. 경기 간격도 72시간 이하로 너무 짧았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봐라. FA컵 결승이 언제 1, 2차전으로 진행이 되냐. 왜 FA컵을 1, 2차전으로 하냐. 그냥 한 경기로 한다든가 하나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내가 볼 땐 선수들의 휴식보다는 돈이나 스폰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을 했다는 게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난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 근데 왜 벤투가 언론에 나와서 월드컵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뱉었을까? 난 이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분명히 협회랑 얘기가 잘 되고 있거나 협회랑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다면 절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진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도 협회로부터 A 자격증을 진짜 납득이 가게끔 이해를 받았더라면 절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봐라 협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나와서 벤투 감독님이 얘기를 하겠냐는 거지.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벤투를 정적으로 보는 여론으로는 너는 손흥민 오면 교체 안 해주고 풀타임으로 계속 굴리지 않냐라고 하더라고요. 벤투도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본인도 라인업에서 떳떳하지만은 않은 듯. 왜요? 그게 왜? 손흥민을 선발로 뛰기는 거에 있어서 뭐라 말 안 할 수 없지 않나요? 나였어도 손흥민은 선발로 대부분 다 뛰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월드컵이 중요하고 난 월드컵 감독이고 이제 월드컵을 앞서서 사실상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나는 베스트를 꾸려야 되는 상황이고 월드컵에서 플랜 A가 필요하다, 플랜 B가 필요하다,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 나는 플랜 A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느 팀이 네이마르가 부상당할 거, 예를 들어 음바페가 부상당할 거, 호날두가 부상당할 걸 생각하고 전술을 짭니까? 그거는 억지야, 억지. 진짜 너무 억지라고 생각해. 나는 절대 아무 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대표팀이 플랜 A, 플랜 B를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4년 전 월드컵 때 본 게 뭔데? 신태용 감독님이 A도 써보고 B도 써보고 C도 써보고 거의 트릭해가지고 내가 갔을 때는 D까지 있었어. D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나가서 뭘 얻어왔어? 독일 한번 이긴 거? 정말 중요하죠. 원정에서 어쨌든 독일을 이긴다는 거 대단한 거니까. 근데 스웨덴이랑 멕시코 우리가 못 잡을 상대였나? 정말로 못 잡을 상대였나? 이번 월드컵보다 차라리 더 좋았던 상대들이야. 지난 월드컵이. 근데 그때 우리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 왜? 맨날 실험만 했거든. 맨날 플랜 A, 플랜 B, 플랜 C 여러 가지. 맨날 자주 모이지도 못하는 선수들, 같이 훈련도 할 수 없는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야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또 이것도 해보자, 야 이것도 해봐야. 그게 뭔 줄 알아? 감독이 불안한 거야.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걸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해보는 거야. 또 이거 하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거 하는 거야. 감독이 자신이 있으니까 원웨이로 가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옛날에 과르디올라 봐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승리를 못했어. 바르셀로나 그 레전드 시절 때. 근데 자기도 회의감이 왔다 그랬잖아. 자서전 읽어보면. 이거 내가 틀린 건가? 이 친구가 진짜 프로에서는 안 통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니에스타가 이제 문 열고 들어와서 감독님, 난 감독님을 응원합니다. 감독님이 원하는 그 축구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야 제가 저렇게 말하면 난 이거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완전히 이겨냈잖아. 근데 나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벤투 감독님이 말한 선수들 휴식보다는 돈이나 스폰서가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이 난 정말 무서운 것 같고 또한 한국에서 대표팀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고 8월에도 마찬가지였다. 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 같지만 팀도 선수도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게 정말 약간 이런 거지. 보여지기에는 사람들한테 막 야 대표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마케팅은 엄청 하고 막 국내에서 경기 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 쇼라는 거지. 그 여기서 나는 돈이나 스폰서 얘기는 국내에서만 경기 잡은 거, 국내에서만 경기 잡은 거에 대한 자기의 소신 발언을 한 것 같아. 내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난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카타르 가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카타르에서 해요? 못하지 않나? 카타르에서 못할걸? 일본은 두바이에서 캐나다와 하네요. 그래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불만인 게 뭐냐면 왜 사람들 앞에서 맨날 선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게임을 뛰었어? 손흥민도 뛰고 김민재도 뛰고 막 황인범도 뛰고 이재성, 작은정우 형, 이강인 이런 황의조 막 해외파들이 와서 다 경기를 뛰면은 물론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왜? 이 선수들을 살면서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토트넘이나 뭐 나폴리나 이런 데를 여행 가서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숙소부터 경기 티켓 다 사가면서 그 선수들의 경기를 본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고 이 선수들이 국내에 와서 뛸 때 티켓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뭐 국내에서만 뛰어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이게 만약에 2022 코리아 월드컵이었으면 너무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겠지. 아니잖아. 해외 가서 뛰어야 되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뛰어야 되고 엄청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경기장 안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뛰냐는 거야. 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마지막 평가전이다 뭐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에 분명히 해외에서 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만 뛴 게 나는 너무 아쉽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벤투 감독님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싸우자야 싸우자. 맨날 나한테는 많은 걸 바라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니들이 진짜 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 거지. 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감독 처음 봤어. 감독님이 이런 인터뷰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말하면은 또 눈치 봐야 되고 윗사람 봐야 되고 항상 마주쳐야 되고 이러는데 난 이 소신 발언을 월드컵 전에 감독이 했다는 게 정말 시원했고요. 또 이 영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벤투를 사랑하는구나 넌 벤투를 옹호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있지만 또 나는 벤투랑 아무 관련도 없고 난 벤투를 신경도 안 씁니다. 내가 봤을 때 벤투 감독님보다 내가 우루과이랑 포르투갈이랑 뭐 해외파 선수 경기들이랑 가나 경기도 많이 봤을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을 안 해. 근데 내가 그냥 느끼는 바로는 뭐냐면 이 감독님이 진짜 이 우리나라 축구팀으로 성적을 내고 싶어 한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정말 그게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이 감독님을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감독님이 한국에 와서 연봉을 많이 받고 뭐 많이 받고 했지만 뭐 그 연봉값을 해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 피파 랭킹을 50몇 위에서 29위까지인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그 올린 상태에서도 경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나갈 때 플랜 A라는 걸 들고 나가는 나라가 됐어요. 처음이에요. 히딩크 때는 완전 다른 얘기야. 우리나라에서 열렸고요. 그때는 선수들을 데리고 7개월 동안 합숙을 했어요. 이래 없던 일이야.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갑자기 브라질에서 월드컵 열린다고 해가지고 선수들을 7개월 전부터 합숙시킨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뛰지 마. 야, 챔스 뛰지 마.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 우승해야지. 합숙해. 그게 되겠냐?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돼. 근데 그거를 했었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성적이 나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히딩크가 결국 명장이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감독님을 너무 멋지게 바라보는 거지. 근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감독이 있었냐는 거야. 그 이후에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냐는. 없었어. 난 없었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 나는 벤투 감독님이 이런 발언을 한 부분들이 진짜 자기가 이 축구를 사랑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진심이고, 이런 또 말을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선수단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선수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상태라면 이런 발언하는 순간 또 축구협회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선수들이랑 또 요거 들어간다고. 야, 진수야, 야, 담궈. 야, 너 포르투갈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까는데 너 이거 맞는 거야? 야, 니네 선수단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해. 또 이 한국 문화가 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믿고 선수들이 이 사람을 믿고 있지 않는다면 절대 벤투 감독님은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고요. 나는 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벤투 감독님이 인터뷰할 때 어떤 언어를 써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인정을 할게요. 인터뷰하는데 존나 버벅대. 너무 힘들어해. 자기 의사를 더 잘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영어를 엄청나게 막 플루언트하게 잘하는 게 아니어서 되게 고생해. 내가 벤투 입장에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김진수라든가 김문환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전북현대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런 분에서 보면은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화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돼. 근데 또 이거를 한국어로만 못하고 내가 갑자기 못하는 스페인어로 해야 돼. 그러면은 hola, ¿qué tal? Fatal, muy bien, ¿y tú? ¿Puedo pasar la lista, por favor? muy bien, muy bien.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뭐해? 대중이 봤을 때 이 감독을 보면서 어벙까네. 야, 저 사람 말 잘 못하네. 괜한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대변을 하는 자리에 나오거나 이런 큰 인터뷰 자리에 나왔을 때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좀 자기 자신 있는 언어로 해서 또 감독의 자신감도 보여주고 이 사람 말 잘하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야, 이렇게 말 잘하면 선수들도 이 감독님을 참 신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도 해주고, 이런 인터뷰를 또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어 써! 축구협회에서 영어 쓰라는 거지. 영어 써! 왜? 영어 써야 더 간지나니까 영어 쓰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면 자기가 영어를 왜 써? 영어를 왜 써 여기서? 포르투갈 쓸 줄 아는 뭐 통역사를 못 구해? 내가 구해줘? 아니, 내가 구해줘? 포르투갈어 하면 감정 조절 못하고 막말할까봐 영어로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죠. 막말을 할 사람이었으면 저기 가지 못하죠. 다 저 사람이 지금 저 감독을 하고 있거나 저 위치에 있다는 건 그만큼의 능력이 되고 그만큼의 어쨌든 간에 커리어가 있었든 다 한 게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벤투 같은 감독님의 성향을 보면 진짜 신중하게 얘기하는 느낌이고 말이 많은 느낌이 절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왜 힘들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벤투의 소신 발언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벤투의 소신 발언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느 한 나라의 다른 문화를 겪어오고 자라온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4년을 하다가 마지막 진짜 어떻게 보면 월드컵 마지막에 한 말이 우리나라 협회는 돈과 마케팅과 스폰서만 생각한다 라는 발언이야.
저게 사실상 거의 마지막 인터뷰 중 하나가 될 건데, 나는 한국에 와서 정말 협회가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었고, 부상에 대한 이런 상황들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이렇다, 이런 뭐 고마움을 표시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이야기 중 하나가, 난 4년 동안 축구협회랑 일하는 게 뭐 같았다. 그럼에도 선수들이 너무 잘 따라와주고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나는. 근데 이걸 우리가 보고 느껴야 돼. 이걸 보고 느껴야 된다고. 이번 P급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솔직히 이번 P급 사태만 봐도 야, 이거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느낄 게 많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벤투 감독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 벤투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벤투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강인 한 번도 안 써본 거? 이강인 전에 써봤어요. 이강인을 언제 안 써봤어? 이강인 써봤었어. 최근에 안 써본 거? 어쩔 수 없어. 폼이 늦게 올라왔어. 마요르카 이번 시즌부터 초반에 잘한 건데 어떡해. 그러면 내가 벤투를 욕할 수 있는 기준 뭐냐면, 월드컵에 벤투가 이강인을 안 데려간 거야. 그러면 그때는 나는 벤투한테 한마디 할 겁니다. 이 포르투갈어 내가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 돌려가지고 올라 벤투 요 벤투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왜? 이강인을 데려갔어야지. 이번 월드컵엔 이강인을 데려가야 되는 거거든.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현재. 근데 그 전에는 써보려고 하고 기용을 해보려고 해도 이 선수가 소속팀에서 뛰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만큼 잘하고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쓸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는 이번 P급 사건도 그렇고 이 벤투의 감독님 인터뷰도 그렇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좀 많은 걸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축구협회가, 우리나라가 좀 진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이거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된 이상 벤투는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그냥 지켜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벤투는 결국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축구협회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제 누구 뽑을 거냐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고 지금부터 결정을 해야 돼.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 성적에 따라서 벤투한테 재계약하자, 이게 아니라, 협회라는 게 뭐냐면 지금 월드컵까지 가는 과정에서 벤투가 보여준 4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벤투의 축구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돼. 야, 과연 우리가 월드컵 성적과 상관없이 벤투를 다시 아시안컵까지 부임을 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해야 되고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벤투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벤투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저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면, 야, 그래도 솔직히 벤투가 지금부터 이 4년을 끌고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정말 편하게 월드컵을 나간 것도 오랜만이었고 피파 랭킹도 이렇게 올랐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축구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으니 뭘 해야 될까?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을 지금부터 물망해서 지금부터 연락을 하고 콘택트를 해서 벤투 감독님이 자르게 됐을 때 이 감독들이 바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축구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에 와 있어요. 여자 대표팀이나 남자 대표팀이나 둘 다 굉장히 좋은 감독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두 분 다 이제 곧 떠나가게 될 거라는 게 보여지고, 이 둘이 떠나갈 때 과연 누가 올 것이냐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결국 또 제자리 걸음이야.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항상 그 자리.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야. 올라갈 것 같다가 제자리, 올라갈 것 같다가 제자리,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나는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성공할 마음이 없거든. 내가 내 실력으로 성공을 하는 거고 내가 뭔가 잘해서 올라가서 성공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똥꼬 빨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내가 성공을 어떻게 해? 어차피 그럼 그 사람이 날 키워주다가도 나한테 야 꺼져! 이러면 난 또 꺼져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공을 해? 능력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한테 이끌어주길 난 바라지 않아. 절대. 이끌어줘도 놓는 순간 어차피 끝나. 박항서 감독님은 어떤가요? 베트남 축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민 영웅이죠. 어쨌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해낸 건 아니니까.